어두운 방 안에 붉은 조명이 낮게 깔립니다. 나이트클럽에서나 나올 법한 음악이 쿵쿵 울립니다. 그런데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춤을 추는 게 아닙니다. 틀의 애드밀 위에서 전력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 붉은 방에는 광고 한 번 없이도 킴 카다시안, 해리 스타일스, 레이디 가가 같은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이 방을 만든 사람의 이름은 베리 제이입니다. 원래는 그냥 피트니스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1998년 어느 날 일하던 스튜디오가 갑자기 문을 닫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겁니다. 대체 이 사람이 실직한 지 얼마 안 돼서 만든 방에 왜 셀럽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걸까요? 피트니스 비즈니스 해부학? 오늘은 그 답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브랜드의 이름은 베리스입니다. 지금 베리스는 16개국 90개가 넘는 스튜디오를 운영합니다. 슬로건은 이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운동. 오늘은 이 사람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어떤 마케팅으로 셀럽을 끌어들였는지, 실제로 이 운동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어떻게 90개 매장까지 커졌는지 4가지로 뜯어보겠습니다. 그룹 운동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부티크 스튜디오를 준비하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직장을 잃으면 새 직장을 구합니다. 그런데 베리 제이에게는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수업을 듣던 수강생 2명, 존과 레이첼 먼포드 부부가 찾아온 겁니다. 이 부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랑 같이 스튜디오를 엽시다. 강사와 수강생이 하루아침에 동업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셋이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한 클래스에 합친 스튜디오를 웨스트 할리우드에 엽니다. 이게 베리스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베리 제이가 왜 하필 이렇게 강도 높은 운동을 만들었을까요? 여기엔 개인사가 있습니다. 그는 1980년대 후반 약물과 알코올 중독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겨냈습니다. 이 회복 과정에서 얻은 독한 자기 절제가 그대로 그의 트레이닝 철학이 됐다는 겁니다. 공간도 남들과 반대로 같습니다. 보통 헬스장은 밝고 깨끗하게 짓습니다. 그런데 베리 제이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조명은 낮추고 붉게 물들이고 방음까지 했습니다. 부트캠프의 강도는 그대로 두되 공간만 나이트클럽처럼 만든 겁니다. 이 웨스트 할리우드 1호점이 지금은 흔해진 부티크 피트니스라는 말 자체를 만든 공간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이후는 빨랐습니다. 2011년 노르웨이, 그리고 뉴욕. 2015년엔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기업 가치가 벌써 1억 달러로 뛰었습니다. 2년 뒤인 2017년엔 11개 도시에 한꺼번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인기 코미디 쇼가 이 브랜드를 패러디로 다룰 정도로 대중문화의 일부가 됐습니다. 결국 실직 하나가 베리스를, 그리고 부티크 피트니스라는 카테고리 전체를 만든 셈입니다. 그렇다면 베리스는 광고 없이 어떻게 셀럽들을 끌어들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베리스는 광고를 아예 안 합니다. 대신 웨스트 할리우드 본점에 오는 사람들의 입소문에 맡겼습니다. 킴 카다시안, 해리 스타일스 말고도 아드리아나 리마, 베컴 부부, 제니퍼 로페즈, 메건 마클까지 명단이 화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셀럽만 유명해진 게 아니라 강사도 유명해졌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담당했던 강사는 본인이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회원이 강사를 좋아해서 다시 오고 강사가 유명해질수록 브랜드도 같이 유명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셀럽도 아니고 강사도 아닌 그냥 회원들은 어떻게 붙잡았을까요? 무료 포인트 제도입니다. 수업 한 번에 포인트를 쌓아주고 등급이 오르면 할인과 무료 수업을 줍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셀럽은 사람들을 처음 오게 만들고 포인트는 그 사람들을 계속 오게 만듭니다. 리테일도 똑같이 활용했습니다. 룰루레몬과 함께 컬렉션을 만들었고 프랑스에 진출할 때는 발망 디자이너와 협업해서 파리 매장 전용 한정판을 팔았습니다. 매번 진출하는 시장에 맞춰서 그 나라의 럭셔리 코드를 빌려온 겁니다. 결국 베리스는 광고가 아니라 그 공간을 채운 사람들 자체로 신뢰를 쌓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운동,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베리스의 대표 클래스 이름은 레언 앤 리프트입니다. 50분에서 60분 동안 트레드밀 스프린트와 바닥 근력 운동을 번갈아 합니다. 짧으면 3분, 길면 15분마다 자리를 바꿉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최대 무게로 하지 않습니다. 중간 무게로 근육이 지칠 때까지 반복합니다. 부상 위험은 낮추면서 그날 정해진 부위는 확실하게 태우는 방식입니다.
요일마다 팔, 등, 복근, 둥은 순서로 부위를 바꿔가면서 일주일 전체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도록 짜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경쟁사인 오렌지 띠오리는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화면에 띄웁니다. 베리스는 그런 기술을 쓰지 않습니다. 베리스의 기술은 화면이 아니라 공간 그 자체입니다. 조명, 소리, 바닥, 트레드밀까지. 나이트클럽 같은 감각과 부트캠프의 강도, 이 둘을 합친 공간 설계가 곧 베리스의 기술입니다. 클래스도 계속 늘었습니다. 근력만 하는 리프트, 사이클과 근력을 합친 라이드 앤 리프트까지 2022년 미국에서 시작해서 2024년엔 독일까지 갔습니다. 그렇다면 매장 문을 닫아야 했던 팬데믹은 어떻게 버텼을까요? 2020년 무료 화상 수업으로 급하게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식 앱까지 만들었습니다. 수백 개의 온디맨드 영상과 실시간 코칭 기능까지 넣어서 매장이 하나도 없는 지역 사람한테도 돈을 받는 구조를 위기 속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 베리스는 옷도 기기도 아니라 그 붉은 방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판 겁니다. 그렇다면 이 브랜드 실제로 얼마나 커졌을까요? 베리스의 투자부터 보겠습니다. 2015년 노스캐슬 파트너스가 들어왔고 2025년 1월엔 프린스턴 에쿼티 그룹이 새로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 타이밍이 흥미롭습니다. 다른 부티크 피트니스 브랜드들이 줄줄이 시장을 떠나던 바로 그 시기에 베리스만 새 투자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창업자 베리제이는 지금 베리스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015년 투자를 받은 그 시점부터 그는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지금은 영화 감독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작 지금의 베리스를 만든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 회사를 키운 건 그 이후에 들어온 전문 경영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은 비상장사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4년 방문객이 700만 명을 넘었다는 건 확인됩니다. 매장은 계속 늘어서 90개를 훌쩍 넘었고 미국 안에서만 매년 15개에서 20개씩 새로 열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리스는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합니다. 경쟁사들이 1000개 매장을 목표로 뛰는 동안 베리스는 미국 내 최대 400개라는 상한선을 스스로 정해뒀습니다. 무한정 커지는 것보다 정해둔 선 안에서 밀도 있게 크는 쪽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흥미로운 인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2003년 일반 회원으로 시작해서 2015년 최고 경영자까지 올랐던 조이 곤잘레스가 스스로 회장 자리로 물러났습니다. 실무는 재무 전문가 JJ 겐트에게 넘겼습니다. 문화를 만든 사람은 상징적인 자리로, 숫자에 강한 사람은 실무로, 전형적인 사모펀드식 개편입니다. 결국 베리스는 몸집을 무한히 키우기보다 스스로 그은 선 안에서 밀도 있게 크는 길을 택한 브랜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우리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국내에서 그룹운동 센터를 운영하시거나 부티크 스튜디오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가져갈 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아직 이름 없는 카테고리를 먼저 만들면 그 카테고리 자체의 대명사가 됩니다. 베리스는 부티크 피트니스라는 말이 없던 1998년에 이 형태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필라테스나 크로스핏 안에서 경쟁하는 대신 아무도 안 해본 조합을 먼저 시도하는 겁니다. 필라테스에 크로스핏을 접목시키거나 러닝과 회복 마사지를 묶은 프로그램 만들거나 완전히 새로운 운동을 발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있던 두세 가지를 아무도 안 묶어본 방식으로 묶고 거기에 우리 센터만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광고비 대신 공간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베리스는 조명 하나, 바닥재 하나로 셀럽들의 자발적인 방문을 끌어냈습니다. 인테리어를 전부 갈아엎으라는 게 아닙니다. 조명 색온도를 낮추는 것, 스피커 하나를 바꾸는 것, 락커룸에 디퓨저 하나 놓는 것부터입니다. 광고 예산을 늘리기 전에 회원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의 감각부터 먼저 챙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강사를 브랜드의 얼굴로 키우라는 겁니다. 베리스 강사들은 개인 인플루언서로 크면서 브랜드까지 같이 키웠습니다. 강사의 SNS를 막지 말고 오히려 담당 요일이나 시그니처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개인 계정에 센터를 태그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비싼 기술 없이도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베리스는 심박수 추적 기술 없이 분위기와 강사 코칭만으로 차별화했습니다. 그런 트래킹 시스템 하나에 수천만 원이 듭니다. 그 돈을 아예 강사 교육이나
공간 디테일에 쓰는 게 더 적은 돈으로 더 확실한 차별화를 만드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는 매장 수보다 상한선을 먼저 정하라는 겁니다. 베리스는 1000개가 아니라 400개라는 선을 스스로 그었습니다. 무작정 지점을 늘리기 전에 지금 수준의 강사 퀄리티와 공간 경험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규모가 몇 개인지부터 계산해보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창업자와 전문 경영인의 역할을 나누라는 겁니다. 베리스는 문화를 만든 사람을 회장으로, 숫자에 강한 사람을 최고 경영자로 나눴습니다. 작은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이 상담부터 청소, 회계까지 다 하고 계신다면 매출 관리나 스케줄 운영 하나부터 직원에게 넘기고 본인은 수업의 질과 브랜드 방향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목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온 이야기의 주인공이 정작 지금의 베리스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 반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붉은 방과 강사의 카리스마, 그것만으로 셀럽들이 알아서 찾아오게 만든 것. 화려한 장비나 광고가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의 공기 하나가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실직에서 시작해서 카테고리 전체 이름표가 되기까지 베리스가 지켜온 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붉은 방 안에서의 경험, 딱 그것 하나였습니다. 베리스 이야기를 관통하는 것도 결국 신규 고객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그 고객이 다시 찾아오게 만드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룹운동센터의 성장을 돕는 그로스 해커입니다. 신규 회원 유입부터 재등록까지 성장의 전 과정을 함께 관리해드립니다. 그룹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설명 하단 링크로 들어오셔서 운영에 관한 무료 PDF 자료를 받아가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센터가 광고비 대신 공간과 경험으로 승부하는데 작은 힌트가 되셨길 바라며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피트니스 비즈니스 해부학이었습니다.